8월 중에 구속영장 청구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소환 조사가 또 필요한 상황이어서. 근데 이게 이제 회기가 비회기냐 회기냐 따라서 네. 뭐 또 어떻게 될까 좀 싶은데 민주당도 고심이 좀 클 것 같습니다. 뭐 고심이 크다기보다는 이미 예견된 것이라서 이미 이재명 대표도 뭐 그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고도 말씀들 하셨기 때문에 네. 뭐 예상대로 뭐 백현동 건과 대북 송금권을 묶어서 같이 이제 저 영장을 신청할 것이다라는 예상들을 많이 하시던데 예. 그것이 뭐 비회기 중인 8월 15일까지 이전에 들어오면 비회기 중이니까 그냥 나가서 열장 실질 심사 받으면 될 것이고 네네. 예. 그 이후에 들어오면 이제 그 여야 간에 합의해서 권성동 의원의 방식으로 해서 여야 간에 합의해서 좀 비회기 기간을 좀 둬서 자진 출석하는 그런 방식을 좀 채택하는 것을 저희 당에서는 지금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고요. 네. 이제 다만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. 이게 대북 송금권 관련해서는 올해 연초에 그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해서 국회에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뭐 깡패, 주가 조작범, 뭐 조폭 이렇게 하면서 되게 파람치범으로 이렇게 언급을 많이 했었거든요. 그러면서 태국에서 이제 체포해서 국내로 송환됐지 않습니까? 그때 모든 전 과정을 생방송했어요. 그때 이재명 대표의 혐의는 변호사비 대납권이었거든요. 근데 실제로 변호사비 대납권 관련해서는 기소조차 하지 못하고 지금 유야무야다 없어졌어요. 그런 상황에서 김성태 전 회장을 구속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대북 송금권이 갑자기 튀어져 나온 것이죠. 우리 입장에서는 이것이 검찰의 회유에 의한 형량을 낮추기 위한 플리바갱을 위해서 이재명 대표한테 더 씌우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저희는 의혹 제기를 그렇게 좀 하고 있는 것인데 실제로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는 김성태 전 회장의 가장 큰 혐의는 주가 조작입니다. 물론 뇌물 횡령도 있지만 주가 조작이 가장 큰 혐의 중에 하나인데 그 주가 조작을 위해서 그 2019년 5월 달에 단천 특구에 대한 독점 개발권을 북한과 그 MOU를 체결을 실제로 하거든요. 그 MOU 체결한 이후에 실제로 그 나노스라는 종목에 대해서 주가 조작을 통해서 1,500억이라는 이익을 얻었습니다. 그거에 대한 대가로 그 800만 불 중에 500만 불을 이행 계약금 쪽으로 그 19년 1월 달에 줬다라고 그 나노스가 한 투자 설명의 자료에도 나와 있거든요. 그래서 500만 불은 그 본인들의 그 기업 이익을 위해서 산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고 또 대북 그 방북을 위해서 300만 불을 줬다. 19년도 11월 달에 이 주장과 관련해서도 만약에 이것을 검찰에서 이걸 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려면 제3자 뇌물로 이제 기소를 해야 되는데 제3자 뇌물은 아시겠지만 뭐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되고 청탁을 받고 어떤 대가적인 행위를 해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가 당시 경기도 도지사로서 북한과 관련해서 어떤 인허가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권한도 없었거든요. 그렇기 예. 때문에 이 제3자 뇌물 자체로 기소하는 것 자체가 저는 공소유지 자체가 가능하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